안녕하세요. 매일 저녁 5시 자전거 이야기로 찾아오는 LSR 제나입니다. 오늘은 평소와는 다르게 자전거 영상이 아닌 자전거 튜브, 고가로 유명한 자전거 튜브, 튜블리터 튜브의 1000km 리뷰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튜브 자체는 경량의 주황색이 매력적인 아주 고가의 튜브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튜브가 10,000원 정도 안팎에 형성되지만 튜블리터 같은 경우에는 초경량의 하이엔드 튜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은 40,000원대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비싼 그런 튜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보통 자출거리 마일리지가 대략 1년에 자출로만 한 2만 킬로 정도가 되는 매일 같은 도로를 왕복 80km를 왕복하는 그런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형태는 완전히 자전거 전용 도로와 그리고 농로 그리고 큰 도로 이렇게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도로를 보통 달리고 있고요. 노면이 안 좋은 림도라든지 그런 곳을 달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일반적인 도로를 달리는 자전거 자출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튜블리터 상당히 비쌉니다. 하지만은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쁜지 조금 1000km를 타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역시나 가볍습니다. 기존에 항상 사용하는 자전거이고요. 역시나 클린처 타입의 그러한 마미게 클린처 휠셋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튜블로 자전거보다는 상당히 무겁죠. 상대적으로 무겁고 자출러들에게는 사실은 펑크에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격적인 면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카본 휠셋이 아닌 클린처 휠셋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보시다시피 이게 바로 튜블리터의 아주 특징적인 주황색 튜브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점은 역시나 무게 아주 가볍습니다. 보통 튜브보다도 일반적으로 한 80g에서 많게는 100g 정도가 가볍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앞뒤로 하게 되면 거의 200g이 가벼워질 수 있다는 거죠.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고요. 역시나 단점이라고 한다면 높은 가격이죠. 40,000원대. 보통 일반 튜브가 10,000원대에 불과하지만은 튜블리터 같은 경우에는 무려 40,000원 정도를 하기 때문에 역시나 가격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게 자체가 상당히 가벼워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튜블러 타이어를 타시는 분들도 타이어 하나에 보통 130,000원에서 150,000원 정도 최상급 타이어의 타이어를 보통 사용하시죠. 근데 튜블리터와 최상급 클린처 타이어 조합을 하더라도 보통 100,000원에서 110,000원 그래도 튜블러보다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런 하이엔드급 성능을 경험하면서 튜블러 타이어보다는 더 적은 금액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상대적으로 비교해 본다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1세대 튜블리터 튜브를 체험을 해 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출을 대략 한 일주일 만에 펑크가 났었죠. 사실은 체험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시중에 약간의 1세대에 대한 불량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한 일주일, 2주일 동안 사용하고 튜브가 펑크가 나가지고 교체를 했던 경험이 있고요. 이번에 받았던 튜브는 사실은 어느 정도는 그런 불량률이라든지 오차율들을 조금 조정한 그런 제품이라고 하고 알고 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자출을 하면서 펑크가 나면 상대적으로 출근하는 시간에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체험을 하기 위해서 왔고요. 지금 현재 자출을 하고 나서 1000km 정도 타면서 사실은 한 번도 펑크가 나지 않았고요. 당연히 펑크가 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너무나 펑크가 안 났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은 분명히 1세대처럼 그렇게 약한 내구성을 가지진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입고된 튜블리터 타이어 같은 경우 보완이 돼서 나온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런 불량률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구입을 하셔서 타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매일 바람을 넣을 필요 없습니다. 상당히 높은 성능에도 불구하고 보통 성능이 높은 튜블러 타이어라든지 튜브 같은 경우에는 라텍스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함으로써 바람을 매일매일 아침에 넣어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정도 지났다고 해서 바람이 빠져 있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혀 경험하지는 몰랐습니다. 그래도 한 2-3일 정도에는 한 번씩 꼭 추가 보충을 해줘야지 펑크의 위험을 최대한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조심해 준다면 훨씬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상당히 비싼 자전거
자전거 튜브임에도 불구하고 장착하는 과정에서 제가 튜브에 클린처 휠셋 안에 이물질이 있는 거를 모르고 앞뒤를 장착하다가 둘 다 펑크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튜브가 엄청 고가인데 사용도 못 해보고 체험의 후기도 못 남길 뻔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같이 동봉해오는 10,000원짜리 5개 펑크 패치를 붙일 수 있는 전용 펑크 패치가 있는데요. 그걸 앞뒤로 다 한 군데씩 구멍이 조금씩 나 있어 가지고 그거는 제가 장착을 하면서 한 실수고요. 그 뒤로 지금 그 튜브를 장착해 놓고 지금 1000km를 탄 거고요.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다니고 있고 펑크 한번 난 적 없고 바람도 안 빠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일반적인 튜브는 사실은 고압을 장착하고 뭐 이런 불안함 때문에 사실은 펑크 벤치라든지 이런 것들 뭐 4% 밀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해서 그냥 버려버리죠. 10,000원짜리 10,000원 정도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는데 사실 40,000원짜리인데 그 펑크 잠깐 났다고 사용도 못 해보고 버리기엔 너무 아까워서 한번 체험을 해보자라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한번 펑크 패치를 사용해서 지금 1000km째 사용했는데 뜻밖지 않게 펑크 패치의 효능이 아주 좋기 때문에 혹시라도 튜블리터를 사용하다가 스네이크 펑크라든지 일반적인 펑크가 났을 때 완전히 크게 찢어지지만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들은 펑크 패치를 충분히 막아놓고 사용해도 전혀 이질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튜블리터를 사면 펑크 패치를 사서 그걸 꼭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번 타이어 영상에서도 1000km 리뷰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